갖고 계시죠? 그 지도 보시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은 자기정표가 갖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당시에 유명한 인물들 사진을 이렇게 다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는 안 나왔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했던 분들 사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물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것도 다시 또 해야 돼요. 해가지고 추가로 또 많이 사진을 붙여야 되고 또 저런 얘기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할아버지 사진 좀 붙여달라고 이제나 저제나 저한테 자꾸 때마다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막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60몇 년대 절로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유관순을 지으신 강수 선생이 저 건너편에 계시고 또 도로 건너편. 예. 근데 유관순 열사의 또 이화학당 동기 같이 뭐 담을 넘어가지고서 막 서울에서 삼정동에 참여했던 김분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또 저쪽 오른쪽에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친구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강선 선수 여기 있고 그다음에 오늘처럼 또 많은 그러니까 지선도 찾아와가지고서 인사하고 하니까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자 여기 보시면은 구석기 보세요. 뭐라고 써있을까? 김매김씨 처녀. 자 여기는 그래서 우리 100년 전에 어떤 걸 가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과 딸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여자 이름을 짓지 않거나 대충 하거나 애기 갓난이 아들 낳으려고 말봉이 말려 그냥 이름도 되게 그냥 김천정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경서, 천골, 전골. 시전지, 서울 서쪽에 노고산에 있는 뼈들을 옮겨서 천골 옮겨서 모아서 장사 지내고 기적을 세웠다 라고 했던 겁니다. 시장. 거기 그건 합장이요. 이런 게 세웠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1938년에 석방을 비슷한 거 노고산에 거기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다 없애면서 포장해가지고 떡가루를 뒤에다가 놓고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단지 이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 아래 이제 하얀 면이 보이죠? 예. 저기에 한문으로 빼곡하게 이제 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옮기게 될 것인가 써놨는데 맨 뒤쪽에 저 위에 글씨 예서는 누가 썼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우리 근대 서예가 최고의 서예가 오대창 선생 그래서 수양산인 오대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수양산인 오대창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오대창 선생의 호가 또 있죠. 위창 오대창. 근데 수양산인 뭐 절대에 따른 홍가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옷이가 해주 옷이에요. 해주에는 수양산이 있습니다. 그 수양산이라는 거는 해주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 글씨를 쓴 아래 면에 글씨를 쓴 사람은 부춘산인 김흡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 이제 사회가인데 근데 부춘산인이 뭐냐? 부춘산은 어디 있냐? 이게 저쪽에 그 서산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경주김씨가 많이 있어요. 경주김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김씨, 김호흡이 이 면에 글을 쓰고 저 위에 보면 미창, 오세창,
했다고 어떻게 썼다라고 분명히 다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만으로도 외석평 선생의 글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화적인 가치는 이제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의 내용 한문이라 가지고 저도 그동안에 한문 실력까지는 없어가지고 다 미처 번역을 다 못했었는데 이 비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예로부터 비비야 비석비자 슬플비자 어조사야 옛날부터 말하기를 비석은 슬프다 하면서 뭔가 감동적인 글이 나올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드는데 그 다음을 내가 해석을 못해가지고 근데 나 이제 저기 제가 또 아는 경향신문에 조은찬 기자라고 있어요. 신대동 사는데 이분이 좀 한문을 좀 잘 알아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가지고서 이번 저기 7월달에 나온 망우역사문학원 백인 거기다 이제 새로 실었어요. 실었는데 여기는 분명히 조대웅의 노고산 장택지 경영주식회사 전무인 송달섭이 지었다가 분명히 써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그 상강제 변형만의 글이에요. 변형만의 문집에 똑같은 글이 있는 거예요. 변형만이 이 송달섭한테 써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송달섭한 전무가 자기가 쓴 것처럼 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변형만 문인이 쓴 글이다 보니까 정말 명문이에요. 막 옛날에 고사부터 해가지고서 무덤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까지 쫙 하면서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은 다시 또 그 내용을 저거 안내판을 별도로 해가지고 또 옆에다 이 안내판 보시면은 우리 시 안내판에서는 아차산이라고 아차산. 여기 중남구에서는 망우산이라고 그래요. 네, 원래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망우산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전체를 다 아차산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더 옛날에는 아차산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용마봉이었어요. 근데 용마산으로 왜 됐느냐? 효명세자, 효명세자. 네, 순조의 장남. 그러니까 20몇 살에 한 살인가 두 살인가 일찍 죽었어. 하지만 우리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게임 분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효명세자가 처음에는 저쪽에 천정산 그러니까 경희대 그쪽에 있다가 용마봉 아래로 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장을 한 거예요. 헌정이. 그러니까 거기가 용마봉이 용마산으로 격상이 된 거예요. 성적했네. 네, 왕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 왕을 모은 다 최고예요. 그래서 왕이 계신 곳이니까 용마봉이 용마산이 돼가지고서 독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막 빈집에서 살다 보니까 망우리 묘지 왔다 갔다 보니까 사람들이 망우산 그런 거예요 또. 그래서 망우산이라는 이름이 이제 생겼는데 근데 지금도 구리시 쪽 사람들은 아차산이라고 그래요. 그 원조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원래 이제 망우산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차산으로 갈라 그러려다가 또 망우산도 좀 좋지 않나 또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아차산, 망우산, 용마산 나눠가지고 골고루 불러주면 좋죠. 이쪽으로 맞죠. 왼쪽으로 왼쪽으로 안 돼. 그렇게 안 프로그램 근처에서 막 하다가 멍하게 있거나 좀 삐끗고 그러면은 뭡니까 이 자막 작가들이 막 집어넣더라고요. 왜 사냐고 웃지요 라고 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김장현 씨 유아여대 유아여대 전문학교였죠. 거기에서 영문학교 교육이고 그 다음에 학무처장 도 하시고 그래서 영문학으로 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그러니까 저기 에나벨리 시도 처음으로 영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문학 그다음에 시 수필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분이 그 일제 말에 그때 이화여대를 일제가 접수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그때 당시 김한란 총장 할 때 바로 밑에 이제 항목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말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글도 좀 써줄게 뭐 해가지고서 이렇게 신문에 뭡니까 그 합병 그런 것도 장려 글도 쓰기도 하고 한 그런 그 행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일 그 명단에 올라가는 바람에 또 이제 교과서에 요즘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영향으로 해가지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문인이었고 시인이었고 또 교수였고 했던 분이었고 당시에 이화여대를 다녔던 분들은 이제 이분의 어떤 그런 높은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분의 그 아드님한테서 사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망향이라는 그 시집 거기에 표지에 누가 썼냐면은 노천명이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서 선생님 뭐 이제는 뭐 편하게 사세요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노천명이라는 회사 다들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뒷면에 보면요. 나중에 오시게 되면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면은 물을 좀 뿌리면 잘 보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의 이제 시 중에 하나 향수. 가로 열고 이제 월파 선생 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분위기랑 딱 맞는 시예요. 자, 인적금친, 한속, 돌을 베고 하늘을 보고 구름이 가고 잊지도 않는 고향이 그립소 라고 이제 딱 써있거든요. 실제 여기 이 분위기처럼 여기 인적극진 산속 아닙니까? 오늘은 많이 왔지만요. 보통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인적극진 산속에 지금 돌을 베고 누워가지고서 하늘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떠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맨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잊지도 않은 고향이 그립소.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아무리 시라고 하지만은 없는 고향이 왜 그리워? 이거는 이제 언제 쓰여졌냐? 바로 일제시대 때 쓰여진 시인 거예요. 여기서 뭘 뜻합니까? 잃어버린 고향, 빼앗긴 고향, 빼앗긴 조국이죠. 그래서 빼앗긴 고향, 잊지도 않는. 그래서 없어졌다 이거죠. 하지만 그립소 하면서 시적으로 이렇게 나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그런 걸로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에 따라서 시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이제 시도 읽어보면서 생각도 하고 또 여기 전체 분위기에 맞는 어떤 그런 느낌도 가져보는 바로 이런 순간을 가져보는 것이 바로 고인의 묘, 비석 뭐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연복이라고 하는데요. 뒷면에 사각의 돌판에다가 몇 년에 태어나시고 몇 년에 어떻게 했다는 연보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 앞면에는 고인의 훌륭한 말을 뽑아가지고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연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3년에 얘가 이제 회장이 되고 난 이후로 여기도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날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보니까 여기 또 독립기사가 또 많이 계시고 하니까 역사문화공원에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그때 이제 1997년도 98년도 그 2년에 걸쳐 가지고서 15개를 그 주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독립기사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문화예술인은 딱 한 분, 박인환 시인만 했어요. 근데 박인환 시인보다 국민적인 그 지명도는 더 큰 이중섭 화백은 왜 안 했냐? 그래가지고 내가 퇴직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저기 미안하지만 솔직히 특별한 그 지붕을 쓰고서 세 분의 비석이 서 있죠. 심씨, 부씨, 박씨 이 세 사람의 비석이 서 있는데 뭐 혹시 그 독립운동을 함께한 친구끼리 같이 계신 건가 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가운데가 남편이고 좌우로 부인입니다. 아마 그 두 부인이 사이가 좋았는지 어쨌든 간에 같은 지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 저기 직업을 나중에 찾아보니까 김포 군수를 지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에 이렇게 좌우 부인을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젊은 뭐 여대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이 장한편, 운한편을 두고서 이렇게 그러면은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편 하나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이제 묘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몇 년에 몰아지고 뭐 하시고 이런 걸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검색만 하면은 다 나타나요. 그래서 굳이 내가 리피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묘역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어떤 카드를 우리한테 던져지는지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항상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 사각의 비석에다가 이 숫돌이라고 해서 숫돌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1936년도에 되는 겁니다. 원래는 홍제도 화장터에 계시다가 정말 어린이의 동무, 어린이의 벗 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찾아가서 인사드릴 곳이 없으니까 얼마나 또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뒷면에 서있죠. 동무들이, 예, 동무들이 아니라 동무들이죠.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무들이 돈을 모아서 여기 묘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묘를 만들 때 가장 이제 총목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최신복, 혹은 이제 최용주라고 하는데, 최신복이라는 사람과 윤석중, 이 두 분이 당시 조선중앙일보의 출판국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면서 조선중앙일보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관심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성공을 보내실 분은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하면서 최신복, 윤석중 그 사람이 이제 총무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성금을 받아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 비석은 누가 디자인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어떤 조각가가 이거 디자인했음이 틀림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우리나라 근대 조각의 성부자, 가장 제일 처음에 동경미술 학교 조각가를 나온 김복진. 우리가 또 여러분 어차피 저랑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학교에서 못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더 저기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시사 서원도 97년인가 그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배울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막 교과서에 나오고 유명한 조각가인데, 그분이 바로 조선중앙일보의 학예부장이었어요. 그다음에 발기인 이름에 요 조성, 발기인 이름에 거기에 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예부장이면서 이렇게 발기인이면서, 그리고 이분의 김복진의 글에 보면은 동경에 있을 때 강정한 형이랑 또 아무개 형이랑 같이 함께 영국을 보러 다니고 같이 이제 돌아다녔다. 이게 딱
이분에 쓴 글에 있어요. 그 정도의 친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복빈이 이 설계에서가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저도 공산당이고 카프 회원이고, 또 부인은 또 이거 또 월복하고, 아니면 또 저기 피살 당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방정 선생님의 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 하게 되면 소파 빨갱이였네 그러면 또 누가 될까봐 아마 제 생각에는 철저하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기록에 남기지 않고, 제가 손자분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아냐고, 누가 이거 이제 대전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해서 얘기했는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이런 아름다운 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묘를 조성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했던 최진복이라는 사람, 이분은 수원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 알죠?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실 때. 그러니까 이거를 가사를 지은 사람이 최진복의 여동생 최순애입니다. 제가 알았어요. 알고 지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그래서 어린이 잡지에 그 가사를 응모해가지고서 곡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최진복이라는 이분이 서울의 개벽사에 그 수원에부터 말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방정환 선생 만나러 가기도 하고 일하러 가고 했던 거예요. 예. 당시 옛날에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말 탔어요. 맞아. 옛날로 치면 여성 치면 승용차네. 그래서 일상. 이제 가장 열정적으로 선배님 여기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최진복 본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도 또 이 방정환 선생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그 수원 선생에 모시지 않고 바로 아래 여기다가 어머니도 여기다. 그리고 본인이 결혼한 다음에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이제 일찍 죽었나 봐요. 가난 애가. 걔도 아마 여기 묻었다 그랬는데 그 흔적은 제가 이제 알 수는 없고, 본인과 부인도 저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최진복의 가족 3대가 생전의 그 인연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장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자 그러면 나는 만약에 내가 마음대로 이제 내 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할 경우에는 나는 누구 옆에 붙이고 싶을까? 만약에 아무런 그런 사람이 안 떠오르면은 여러분은 뭔가 지금 열심히 지향하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어떤 미술을 한다 그러면 그쪽 방면에 최고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분을 존경해야 되고, 그분을 닮고자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분 옆에 붙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는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잡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 옆에서 붙이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밥을 안 사준 거예요. 인간관계가 많이 하는 거는 이거 어떤 정비를 한 1년에 했어요. 그래서 이거 또 풍성도 만들어놓고 올라갔습니다. 아까 이거 이게 묘지 관리 번호거든요. 1인당 하나씩 다 있어요, 번호가. 그래가지고 요 큰 도로 위쪽은 2번으로 시작됩니다. 요 아래쪽은 1번으로 시작돼요. 그래가지고서 교육들이 나눠가지고 번호를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살아서는 주민등록번호, 죽어서는 묘지관리번호. 뭐 이게 감시가 아니라 뭐 관리를 받는다는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린 뭐 살아서나 죽어서나 번호는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일자는 여기 도로 위쪽에 있다는 겁니다. 도로 위는 2번을 시작되고 아래쪽은 1번을 시작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번호와 이거를 면적부의 번호에 아무개가 있고 이거는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대장이구나. 자, 이제 이쪽으로 사람들 보니까 이 국립사의 최고의 서운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만해 한용운 선생님 시인으로도 유명하신 정말 마을공원에 아마 제일 가장 생각하시는 분하고 할 수 있죠. 여기 만해 한용운 생생 묘. 근데 이 비석도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지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고등학교 여기 와가지고 인사를 했대요. 근데 그때는 70 몇 년도인데 이 비석이 아니라 요만한 비석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80 몇 년도 초반에 그때 새로 또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교양의 좀 몇 단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또 판문을 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쪽에? 부인 유씨 제우. 유씨 제우.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제. 부인 이름이 유재우시다 아니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그럴 유씨. 수도 있겠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부인이 유씨. 오른쪽에 있다. 네. 네, 이게 이제 두 단계 넘어간 겁니까? 여기까지는 알았어. 그러면 자, 어디 계실까? 여기. 요거. 이쪽에 섰을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마을 선생님이 누워가지고서 이쪽이 여기 부인 오른쪽. 부인 여기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되게 부인을 왼쪽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유교 간섭은 이쪽에 있어야지. 그렇죠, 유교 그렇죠, 간섭. 그렇죠. 예. 근데 자리가 이렇게 해놓고서 자리가 없었어. 저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계신다고. 아. 어떤 분들은 막 자감이에요. 이쪽이라고 옮기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 묘번이랑 우리가 확인해 이 번호를 확인하니까 아 이게 한영 선생 맞고. 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와가지고 추모한다고 하면서 콘솔 들어가가지고서 저기다가 갖다 맞추면서 한영 선생 막.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썼어요.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서 뭐 여자가 꽃을 좋아하니까 같이 건지 그 추모도 알아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모르면 제대로 추모는 추모의 어떤 방식도 틀릴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잘못된 어떤 추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의가 있고 그렇게 잘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반면에 글씨체 여기는 사실 그 근대 서예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김웅현이라는 서예가가 썼는데 이 글씨체는 광개토 대왕비라고 해요. 광개토 대왕, 맞네. 광개토 대왕 그 비석의 그 글씨체를 이분이 계속 개발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년에 이 글씨체를 완성해가지고서 광개토 대왕 비석 새로 뒷면에 여러 가지로 계속 만해전의 일생에 대해서 적어놓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신충원에 안 계시고 여기 계시지? 근데 옛날에 이 고정관념. 옛날에는 다들 저기 또 동지사 이웃들이 가난하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아까 말했죠. 비석도 옛날에 요만한 것밖에 없었다고. 네? 그 여기 시무장 가보세요. 시무장 거기도 본인이 돈 들여가지고 지은 집도 아니고 그 친구분들이 돈 모아가지고서 또 집을 지어져가지고 거기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니 또 이족들도 무슨 돈이 있겠어요. 네? 관리하는데 돈도. 그러니까 그때는 관리를 잘 받기 위해서도 현충으로 이장하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또 여기 들어온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현충원 가보셨습니까? 국립현충원 서울이나 대전에 가시게 되면은 똑같은 모양의 비석으로 한 평짜리인가? 아니 옛날에는 8평이었대요 성립사가. 지금은 이제 한 평으로 다 제한돼가지고 조그만 면적에 똑같은 모양의 비석으로 줄을 쫙 세워놓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다 나무도 없죠. 물론 주위에는 나무가 있지만은 마치 옛날에 우리 정말
학교 때 강당도 없는 학교에서 월요일 날 여름에 진짜 조회를 쓰듯이 쭉 서 있는 그런 모습. 좀 너무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약간 좀 관리편이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비유를 하자면은 국립현충원은 11평 주공 아파트, 여기는 전원주택. 네, 어디다 모시는 게 더 잘 모시는 걸까? 네, 배달이면서 그렇죠. 이게 넓은 데에서 이게 또 뭡니까 표를 갖고 있는 비석들, 초단 비석들. 아까 방병 선생님의 그런 비석. 만약에 현장 갈게 되면요 다 못 갖고 갑니다. 그 비석에 맞는 걸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전혀 개성 없습니다. 물 개성이 어떤 그런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외국 묘지는 다 그렇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충원도 아마 비슷해.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현충원 안 가봤는데 동네에 있는 네. 저기도요. 어떤 그런 개성을 유지한 대로 이 넓은 자리에 이렇게 한강이 내려다보는 자리에서 자연 속과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모습에 여기에 계신 너무 것이 전망이 더 우리가 잘 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옛날에는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본지에서 하는 얘기가 본인 못했던 건데 다행히도 이제 나라가 좀 돈도 좀 많아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년 전에 이제 법률 받았습니다. 외부에 있는 독립사면은 나라가 관리한다. 받았어요. 다행이라고. 잘 됐네. 원래부터 그게 없습니다. 맞네, 무잡이네. 자, 근데 말이에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비석이 있는데 단지 앞에 그냥 국산 대범 선생 뒷면만 딱 써 있고 좌우 뒷면에 아무런 글이 없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 그랬지?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도 이번에 좀 배우지 못했어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 그때 이제 2기 내각 때 농림부 장관이었고 예. 이분이 토지 개혁을 또 주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승만과 결별하면서 그러니까 경쟁자가 된 거죠.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시면서 이승만의 이제 정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보당이라는 신당 합쳐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평화통일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평화통일 좀 의심스럽네. 너 저기 빨갱이 아니야? 그랬거든요. 예. 옛날엔 무조건 국진에서 멸공이다, 순공이다, 반공이다 했던 시절에 이분은 평화통일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앞서가서 그래가지고 이 정적들의 그 모함으로 간첩 국가보안법 그 제명으로 해가지고 간첩으로서 이제 뭡니까 대법원에서 땅땅땅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한 일주일 만에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국민이 다 심정적으로 이분은 죄가 없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자유당 정권에서 이 뭡니까 두려운 정적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법부를 이용해가지고서 처형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역적이죠, 간첩이죠 하니까 처음에는 비석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석을 세운 거는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61년도 그때 이제 비석을 새로 세웠습니다. 새로 세웠는데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결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행정사법 입법이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에서는 그대로 빨간 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튼 서류상으로 이렇게 클리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새기지 못하고 그냥 앞면에 이렇게 이름만 새겨놨는데 이 이름만 새겨놓은 그 서예가 아까 저기 만약 한영 선생님의
그렸던 김웅현의 형입니다. 김충현. 이분이 또 뭡니까 안기부에서 오라 그래가지고서 당신 왜 그런 조사를 받았을 정도로 그럼에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계속 유족들은 대통령 바뀔 때마다 또 화면 복권 좀 다시 한번 재심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2011년도 대법원 전원 일시로 무죄로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비석의 비문을 새기려고 다 문안을 다 준비해 놨었거든요. 근데 비석의 비문을 새길까라고 했는데 이 글없는 비석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증거하는 바로 문화재가 아니겠는가, 유산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행히 또 왼쪽에 저 안내판이 이제 세워져 있으니까 저걸로 대신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그 당시에 글을 새기고 싶어도 글을 새기지 못했던 그걸 그대로 증거하는 비석으로서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런 말이 있죠. 비석의 그 뒷면을 바라보면서 이분의 그 침묵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장소가 아니겠는가. 여기 행사 많이 하거든요. 항상 10월 30일이죠. 11시에서 또 아니라고서는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하냐. 이런 거에 보면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날라고